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건축비를 마련하는 방법 또는 투자금으로 건축을 하는 방법들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 디벨로퍼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돈, 즉 건축자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값, 공사비, 설계 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축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자금의 규모는 땅의 위치나 크기, 건축 규모, 건축 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수억에서 무려 수십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 바로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고 동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자기 자금만이 아니라 형제나 지인들과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요. 어떤 건축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대출 등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살고 있는 아파트나 전세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이 어려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건축할 수 없거나 이러한 사업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자금이 없거나 대출 등 자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건축자금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용할 자금이 약간만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공동사업 형식으로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또는 건축사업 등에 뜻이 있는 친구나 지인 등과 함께, 심지어는 얼마 전 저에게 건축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공동으로 땅을 경매받고 각자가 일정 자금을 동원해서 건축자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짓거나 이러한 건축사업을 하시려는 경우 꼭 전체 건축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강한 사업 의지만 있다면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은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동사업의 장단점들이 관한 것인데, 공동사업이란 뜻이 잘 맞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끼리 자금을 투자해서 꼬마빌딩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해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공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금이 부족하여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과 사업 리스크가 분산되며 사업 소득세 등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은 이러한 장점과는 달리 많은 단점이 있는데, 우선 뜻이 맞고 사업 의지가 강한 파트너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과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의견 조율과 결정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참여하는 파트너들과의 대화 문제, 그리고 아무리 대표자를 선임한다 해도 책임이 분산되다 보니 강력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파트너 중 누군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업자의 중단으로 자본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경우에도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 등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지분율 등이 사실과 다를 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절감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족끼리 공동으로 건물을 지은 사례에 관한 것인데, 저는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하는 건축주들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 가족들끼리 공동으로 투자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나 부모, 자식들이 같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꼬마 빌딩 등을 지어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인데,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사례는 요즘 방영되고 있는 TV 방송에도 종종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요즘에는 아파트 전세가가 높다 보니 부모와 자녀가 사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맞벌이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손자들을 돌보며 노후 생활을 하는 사례는 흔하고, 또 형제들끼리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상가주택을 지어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자녀도 맡기고 생활하며 공동으로 건물주가 되거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뜻이 맞지 않거나 의견이 달라 문제가 되거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가족끼리의 공동사업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친구나 지인들과 건축을 한 사례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만나본 공동으로 건물을 지은 건축주들의 사례로는 친구나 지인 또는 직장 동료들과 공동으로 건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살 집을 공동으로 지은 경우도 있고, 또 공동으로 투자해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지어서 건축사업을 한 사례도 있는데, 사실 직장주택조합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장주택조합도 조합원이나 건축 규모에 따라 굳이 조합 형식이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 뜻을 모아서 소규모 주택을 짓는다면 직장주택조합처럼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 또는 직장 동료들끼리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짓는 건축사업도 형식에 따라서는 일종의 니치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운영을 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소수의 인원이 할 수가 있는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과 같은 소규모 건축은 니츠처럼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수도권 남부의 산재해에 있는 전자회사와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광교신도시나 고덕신도시 등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회원들끼리 건축사업을 한 사례에 관한 것인데, 공동사업으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지으려는 또 하나의 사례는 경매 등을 위해서 만난 경매 회원들끼리 경매로 나온 땅을 구입하고 여기에 상가주택이나 다중주택, 고시원 등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는 얼마 전 당사와 이러한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경우인데, 이분들은 경매를 전문으로 하면서 경매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경매에 나온 땅을 각자 일정 금액씩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건물인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등을 짓고자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친구나 지인들끼리 투자를 해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짓는 일종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업하는 것과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자금이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국 사업에 대한 의지만 있고 또 사업성 좋은 아이템만 있다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기에 따라서 여러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공동으로 꼬마 빌딩을 짓는 방법 또는 투자금으로 꼬마 빌딩 등을 짓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두 번째로는 공동사업의 장단점들. 세 번째로는 가족끼리 공동으로 건물을 지은 사례. 네 번째로는 친구나 지인들과 건축을 한 사례.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원들끼리
건축 사업을 한 사례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요즘처럼 건축하기 좋은 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도 훨씬 높아졌고 또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제도 등이 다양해서 건축자금 조달에 요즘처럼 좋은 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좋은 조건이라도 여전히 건축 자금은 엄청나고 이러한 금액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생각은 있어도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든지 모든 일에는 반드시 돈, 즉 자금이 필요하며 특히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짓는 건축사업에 있어서는 더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정말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엄두를 내기가 어렵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평생 동안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또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 가운데는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 자기 자금만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던 전세금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또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았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